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띠 돈다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대상포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피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걸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 먼저 대상포진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즉 바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린 시절 수두를 일으키는 바로 그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두가 완치된 후에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신경절이라는 곳에 숨어서 평생 잠복해 있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몸 한쪽 편에만 나타나는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입니다. 이것이 마치 띠를 두른 것 같다고 해서 띠 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발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신경통입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통증이나 칼로 베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특징입니다. 대상포진 발생 위험 요인. 그렇다면 누가 대상포진에 더 잘 걸릴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50세 이후부터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8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대상포진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모든 상황들이 대상포진의 위험을 높입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저하되고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질환들입니다.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은 모두 면역력 저하로 인해 대상포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는 생활습관입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등은 모두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특히 흡연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이는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중요성.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상포진 예방법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입니다. 이 백신은 약독화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1회 접종으로 약 50에서 60%의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백신인 싱그릭스입니다. 이 백신은 2017년에 개발된 비교적 새로운 백신으로 죽은 바이러스의 항원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지만 예방 효과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고 면역 저하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두 백신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싱그릭스를 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예방 효과가 더 높고 지속 기간도 더 길며 안전성도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5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접종을 권장하며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거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미 대상포진에 걸렸던 사람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합니다. 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부종 정도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며 일시적인 발열이나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보통 2-3일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100%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사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게 나타나고 치료 기간도 단축되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생활습관을 통한 대상포진 예방법. 백신 접종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대상포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면역력을 높이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의 중간 강도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항체를 생성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익히고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키위, 브로콜리,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류,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요구르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설탕이나 가공식품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은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폐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금연 후 단 몇 주만 해도 면역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알코올도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통해 다른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강화 방법. 면역력 강화를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체온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 손목, 발목과 같이 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반신욕이나 족욕도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4-4-8호흡법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실시하면 좋습니다. 햇빛 노출도 필요합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는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마사지와 지압도 도움이 됩니다. 발 마사지나 목, 어깨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이나 손바닥의 노궁혈과 같은 혈자리를 자주 눌러주면 좋습니다. 보조제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같은 영양소를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조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제는 식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대처법.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입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지 마세요. 대상포진의 첫 증상은 발진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몸 한쪽 편에 찌릿찌릿한 통증이나 화끈거리는 느낌,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대상포진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2-3일 지속되면서 그 부위에 발진이나 물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피부과나 내과, 가정의학과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아 즉시 복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처법도 있습니다. 찬 수건으로 환부를 냉찜질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얼음을 직접 대거나 너무 오래 냉찜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병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입니다. 초기 적절한 치료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나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대상포진의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50세 이상이면 반드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받으시고 평소 면역력 관리를 통해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미리 준비하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